파트 5 전기 설비 과목입니다. 이 전기 설비 과목은 우리가 본교재에 가시더라도 뭐 유도하고 이런 게 없고요. 이해하고 이런 거 없이 보통 모두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위주로 동영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신 다음에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예습을 하면서도 특별하게 소개해 드릴 건 없고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간략하게 1시간 동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설비 과목은 우리가 실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기 설비에서 뭐 접지 부분만 실기에 조금씩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설비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좀 이론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용어 위주로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기설비 과목에서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압의 종류가 있는데 이 총칙 과목은 전기 설비를 공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준다든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압의 종류를 보는데요. 전압의 종류를 총칙에서 정의를 합니다.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고압은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의 특고압은 7000V 초과인데 주의하실 것은 일단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기 교재에 있는 이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한 2021년, 2022년 정도부터 이 수치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 바뀐 이유는 예전까지 우리가 KS 규격, 한국 규격을 적용했는데요. 이제 IEC 규격이라고 해서 국제 규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규격을 적용하게 되면은 교류가 1000V, 직류가 1500V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때 제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정오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표에 있는 수치대로가 맞습니다. 네. 만약에 변경된 즉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은 전력공학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전선은 일단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전련전선, 케이블과 나전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로의 전련. 전련이란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전련 저항값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전원이란 것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항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로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지와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대지와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대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용 전압에 따라서 400V 미만인 경우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이상, 150초가 300V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이상, 300에서 400인 경우 0.3메가옴 이상, 400V 이상일 경우 0.4메가옴 이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에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란 법입니다. 전기 관련된 법.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내선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한계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기 법에서는 0.1메가옴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뭐 1메가옴 이상, 2메가옴 이상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고 지금 전기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먼저 따라야 될까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현장보다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4번은 전련 내력 시험입니다. 전련 내력 시험이라는 것은 전압을 가해서
이 부분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혹은 큰 전압에 가해서 기기가 파괴되지 않도록 큰 전압에 가해서 견디는 시험을 전련 내력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련 내력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변압기 차단기 기타 기구는 10분간 전련 내력 시험을 한 경우에 견딜 것이고요. 회전기 및 정류기, 즉 먼저 말한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변압기는 회전하지 않는 기기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기기고, 회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동기죠. 전동기와 발전기, 그 다음에 회전, 변류기 등 정류기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있죠. 그것들은 시험 전압을 10분간의 전원대로 시험을 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충전 부분에 시험하느냐 혹은 권선 부분에 시험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구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접지입니다. 접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전력공학에서도 접지가 나오는데 그때 접지는 중성점 접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접지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접지다. 기기 외함 접지다, 전동기 접지다, 이런 변압기 접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1종, 2종, 3종, 특별 3종 접지 공사가 있고 접지 저항 값이 15, 2종 접지 저항 공사는 계산에 의해서 구하고요. 3종 접지 공사는 100옴, 특별 3종 접지 공사는 1종 접지 공사와 마찬가지로 10옴인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에 기계기구의 시설인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나오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기계기구라 하면은 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계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계기구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은 어떤 규정에 맞게 시설하느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번 특고압 기계기구 시설 배전용 변압기가 대표적인데 그걸 제외한 차단기나 개폐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설하느냐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은 어떻게? 고압용 기계기구 특고압 조금 전에 총칙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압은 7000V까지고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용 기계기구는 교류에서 600V부터 7000V까지의 기계기구의 시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개폐기의 시설, 개폐기는 단록이나 LS 이런 것들이요.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은 어떻게? 지락 차단 장치 등의 시설은 어떻게? 피레기의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피레기는 일종 접지를 하고 피레기에 접지할 때 단면적은 어떻게 하고 그런 여러 세부사항에 대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기계기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치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조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문제를 반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은 맞아야 되는 것이 설비인데 다른 과목보다 외울 건 많지만은 문제 자체 보면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요. 너무 실망하거나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발전 및 운용 장소의 전기시설이요. 전기의 발전, 발전소겠죠. 운용 장소는 대표적으로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 등의 전기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발전소가 큰 발전소도 있지만 작은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울타리 시설하겠죠. 그런 것에 높이나 하단이나 그리고 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이것도 차단기 그 다음에 개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특별고압용 변압기는 어떤 보호장치를 시설하느냐 조상설비 뭐겠어요? 조상설비는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상기, 블로리액터 이런 것들입니다. 계측장치 전압, 전류, 전력
온도 이런 계측 장치를 어떤 곳에 시설하느냐.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우리가 발전기에서 열이 종료하죠. 그 열을 방지하는 것,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수소를 사용한 냉각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갖고 시설하느냐.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나 상주 감시하지 아니하는 변전소. 시설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력발전도 굉장히 큰 수력발전도 있지만 소규모 수력발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요. 예,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한 변전소나 발전소는 어떤 규정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시설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선로가 있습니다. 전선로는 전력공학 시간에 또 예를 했던 겁니다. 뭐 전선, 애자, 지지물, 지선의 시설 기준인데 전선, 지지물, 지선, 애자도 저압에서, 고압에서, 특고압에서 혹은 도시에서, 시외에서 그러한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지물과 지선. 지지물은 뭐가 있다?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은 뭐 그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지선이 있고, 이런 것들의 시설 기준은 첫 번째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승탑이란 것은 철탑에 오른다. 승주라는 것은 전주에 오른다는 것을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고,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풍이 뭐예요? 바람이죠. 우리가 전선의 무게도 있고 뭐 빙설, 눈과 얼음의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압력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등에 의한 압력을 풍압하중을 하는데, 그 풍압하중을 적용해서 지지물을 세울 때 더 튼튼하게 세우자, 좀 덜 튼튼하게 세우자 하는 기준을 갑을병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갑을병종으로 나누는 그런 수치들, 예를 들어서 뭐 풍압하중을 뭐 588 파스칼로 한다, 혹은 1024 파스칼로 한다, 그런 것들을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이 있는데, 가공전선로 지지물이란 것은 전봇대 혹은 철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안전율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전선이 이 지지물이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최소의 강도가 있는데, 여유율이란 것은, 안전율이란 것은 최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배 정도 혹은 3배 정도 여유를 둬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람이 불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안전율을 공부를 해야 되고, 지선의 시설은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고 전선의 안전성 증가한다는 것들은 전력공학에서 했던 거고요. 지선에는 지선의 강도가 얼마다, 몇 가닥을 해야 된다, 지선을 할 때는 아연 도금 철봉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가공 약전류 전선 및 케이블의 시설. 가공 약전류 전선은 약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선은 큰 전류가 흐르고요, 통신선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위주이기 때문에 약한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약전류라고 해서 통신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케이블의 시설은 케이블은 피복이 2개 이상인 전선을 케이블이라 하죠. 그래서 가공 약전류 전선에서 유도장애 방지,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했던 겁니다. 정전 유도장애, 전자 유도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선을 설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거리를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공 케이블의 시설은 그림에도 있지만은 조가용선을 이용했을 때, 조가용선은 22스퀘어의 아연도금 철연선이고, 고압의 경우 50cm 이 행거라고 하는데요, 이 행거의 거리가 50c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한 수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가공전선의 시설. 가공전선의 반대말은 지중전선입니다. 가공전선은 뭐다? 땅이 아닌 하늘로 전송하는 전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봇대나 혹은 철탑 등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전선을 얘기하는데, 그 시설할 때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는 이것도 전압의 종별에 따라 사용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특고압,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당연히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보다 더 높게 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가공전선의 가공지선 뭐예요? 가공지선은 철탑 등에서 전선의 낙뢰가 맞기 전에 맨 위에서 대신 맞아주는 것 있죠? 그 가공지선입니다. 그 다음 가공전선 등의 병가란 것은 뭐다? 병가란 것은 같은 하나의 지지물에 위에는 특고압 전선, 아래는 저압이나 고압 전선을 시설하는 것이고, 공간은 같은 지지물에 위에는 전력선, 아래는 통신선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공가와 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규반에서. 그래서 용어를 제가 전기설비에서는 중요한데요, 정규반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봐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병가나 공가가 말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 접근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랬을 때 아무런 용어의 차이나 용어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거하고, 이런 용어의 차이를 알고 외우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규반을 한 번, 두 번 보시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용어를 숙지하고 용어를 조금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면은 이런 수치들 암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막 공부해서 그냥 구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용어를 좀 숙지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간이 있는데, 경간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전봇대가 전봇대 아니고 철탑일 때는 철탑과 철탑 사이의 거리, 그래서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압 고압이 틀리죠. 그 다음에 특고압이 틀리고, 또 경간도 굵은 전선을 사용했느냐 가는 전선을 사용했느냐, 그것에 따라 또 경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는 나중에 외우시는데,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서 고압에서 지름 5mm 이상, 특별고압에서 단면 22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면 150m 이하로 하는데,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고압에서 22, 특고압에서 55로 가면 경간을 2배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150m, B종에서 250m, 철탑에서 600m 이하, 이것을 우리가 표준 경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가산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 표준 경간을 따르는데, 만약에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라고 하면은 경간을 이렇게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안공사라고 있는데, 이 보안공사라는 것은 안전보강해서 보안공사라고 합니다. 안전을 보강한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시설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안공사는 일단 저압보안, 고압보안, 1종 특고 보안, 2종 특고 보안, 3종 특고 보안 공사가 있는데, 보안공사로 하면은 표준 경간에 비해서 조금 더 거리를 짧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니까, 표준 경간이 있지만 더 신경 써도 더 좁게 할수록 더 안전한 거죠.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만 더 안전하게 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공사에 대한 경간의 수치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경간뿐만 아니고요, 보안공사를 하면은 경간도 줄어들고 전선은 더 굵어지고, 그러한 여러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5번에 가공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
지금 앞에서 공과 변가 말씀드렸죠. 공과 변가는 같은 지지물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하는 것인데 접근 또는 교차는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다 보면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접근하거나 교차한다라고 합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이란 것은 건조물, 예, 말 그대로 건조물.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것도 틀리죠.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조연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고압 가공전선, 이게 용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좀 떠올리셔야 돼요. 저고압 가공전선, 저압이면 600V 이하, 고압이면 7,000V 이하, 그런 전선과 가공약조연전선, 통신선이 교차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요. 교차. 특별과 가공전선과 삭도는 우리가 케이블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의 특별과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특고압과 저고압, 그 다음 특별고압 상호간, 그 다음에 8번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전봇대, 철탑 등의 이격거리 등을 또 공부하셔야 되고, 6번의 특별고압 가공전선 공사의 특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고압이라 하면은 보통 35km 이상의 특고압을 얘기하는데요. 그 특고압 중에서도 35km 이하 특별고압 중에서도 좀 낮은 전압. 그러니까 특별고압은 7000V 이상인데 7000V에서 35kV 사이의 전압이나 혹은 C가지의, 특별고압은 C가지의 시설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7번에는 이것 외에 기타 전선로 공사인데, 기타 전선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선로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농사용에 사용되는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 군내 시설하는, 군내라는 것은 공장 안에도 큰 공장 같은 경우는 전봇대가 있죠. 그런 공장 안에 저압 가공전선로. 옥측 집인데 집에 붙어 있는 전선로. 그 다음에 옥상, 집 위에 옥상. 인입선은 우리가 연접 인입선과 가공 인입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입선은 첫 번째 전봇대에서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공 인입선, 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을 합쳐서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중전선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가공전선로지만은요, 우리가 신도시나 특별한 곳에 이런 전선로가 노출되면 안 되는 곳에는 가공전선로가 아니고 지중전선로를 시설해야 됩니다. 땅 속에 그 종류에 따라서, 공사 방법 등에 따라서 직매식, 직접 매세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특별한 곳이라 하면은 터널 안의 전선로는 어떻게 시설하느냐, 수상 전선로, 물 위에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널 때 물 위에죠, 수상 전선로. 그 다음에 교량,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어떻게 보시냐면, 전기 사용 장소에서 옥내냐, 옥외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실제 많이 상관이 있는 것은 옥내의 저압 공사죠.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꼽아야 되고 형광등 불을 켜야 되고 하는 것도 전부 옥내의 저압 공사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인데, 먼저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뭐냐면, 통신선은 통신선인데 한전에서 있죠. 한전에서 고장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한전에서 사용하는 통신설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보안용 통신설비,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KT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사용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설비 시설도 있고 전화설비 시설도 있고 통신선의 시설도 있습니다. 통신선에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전력보안 일반 통신선과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등이 있고 가공통신선의 높이도 우리가 일반 가공전선로의 높이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것에 더해서 가공통신선의 높이도 비슷한데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옥내전로는 뭐냐? 집 안에 시설하는 전선로를 얘기합니다. 집 안에 시설하는 전로는 일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대지전압이란 것은 땅 있죠, 땅으로부터 그 선까지의 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이란 것은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인데 대지전압은 대지로부터 선까지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때 대지전압은 300V 이하, 사용전압은 400V 미만. 여기서 사용전압이란 것은 우리가 선간전압에 이해하시면 돼요. 회로 이론에서 언급하는데 선간전압은 사용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전압은 땅으로부터 대지까지, 땅으로부터 선까지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대지전압 300, 사용전압 400V 미만일 거. 그러면 나전선의 사용 제한의 제외. 사용 제한의 제외라는 것은 뭐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나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곳. 애자사용공사, 노브애자라고 있습니다. 노브애자를 사용한 애자사용공사,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전선은 뭐다? 피복이 없는 선을 얘기하죠.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에는 옥내 집안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 차단기나 개폐기나 이런 전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4번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 전동기가 모터죠.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하면 불이 나거나 전선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동기용으로 과전류 차단기, 즉 MCCB 있죠. 배선용 차단기, MCCB 그런 것들을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5번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간선은 메인 라인을 얘기합니다. 간선에서 분기선으로 분기가 돼요. 간선에서 분기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기선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죠.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은 다 분기선이라고 간선은 그 1층, 2층, 3층, 4층까지 가는 그 메인선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간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에서는 허용 전류, 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까지다. 그러면 간선 보용 과전류 차단기 시설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 분기회로 시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 층마다 있는 분전반 있죠. 분전반. 그 분전반은 분기회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멸회로의 타임 스위치 시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죠. 우리 신발장, 아파트 보면 신발장 보면은 신발장 들어가면은 불이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죠. 그런 전기 절약을 위해서 타임 스위치 등을 시설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허용 전류, 저압 옥내 배선도 몇 암피아까지 전류가 허용된다는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 저압 옥내 전로입니다. 저압 보통 우리가 220V, 380V 이러한 것이 사용되고요. 옥내 집 안에 사용되는 공사의 방법, 종류 등입니다. 그 종류 등이 뭐냐면 저압 옥내 배선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에는 애자 사용 공사, 합성 수지 몰드 공사, 금속 몰드,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유 전선관, 금속 덕트, 버스 덕트, 라이트 덕트, 플로우 덕트, 셀룰러 덕트, 케이블 트레이, 그 다음에 옥내 저압용 전구선의 시설 및 이동 전선 등도 있고, 먼지가 많은 곳, 화약류 저장소, 흥행장, 진열장, 옥내 시설한 저압 접촉 전선 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규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압 옥내 전로가 아니고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 전로에서는 고압 옥내 배선 시설, 옥내 고압용 이런 전선의 시설, 옥내 시설은 고압 접촉 전선, 그 다음에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 시설. 그래서 여러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압 따로 고압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5번 전기 사용 장소별 공사 방법은 고압 저압을 떠나서 특별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 특별한 곳이라는 것은 옥내 방전등 공사, 방전등을 사용한 곳, 옥내 네온 방전등 공사,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 시설,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전기 울타리, 유희용 전차, 전격 살충기 교통신호등, 도로 등의 전열장치, 전기 온상,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 전기욕기,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시설, 전기 부식방 장치, 소세력 회로 출퇴 표시 등, 아크 용접 장치, X선 발생 장치, 의료실 접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목만 읽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수치가 비슷한데 이것 자체가 다 다른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다른 곳, 요즘 사용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 뭐 요즘 사용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용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만, 좀 이해를 하셔야만 그 부분, 그 전압이나 뭐 전선 굵기나 온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반에서 용어 정도는 꼭 좀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철도가 있는데 전기철도도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전기철도에서 전압은 얼마 쓰고 그 다음에 뭐 전류는 얼마가 흐르고 전압가가 얼마가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전기철도 종류에서 가공 단선식, 하늘에 있는 선이 한 선인 거, 가공 단선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혹시 KTX 한번 가시다 보면은 KTX에서 한 선을 통해서 전기를 받습니다. 한 선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가공 단선식이라고요. 예전 전차는 두 선을 통해서 전기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공 복선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공 단선식에 대해서 또 전기철도 기준을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철도는 교류도 있고 직류도 있습니다. 직류와 교류 전차선, 예를 들어서 뭐 전철 같은 거 있죠. 이건 직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 기준, 뭐 법규, 뭐 전류 전압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전기설비 과목은 뭐 대략적으로 그냥 어떤 것을 공부하겠다는 거 소개만 드렸고요. 너무 의미는 두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정규반을 한 번이나 두 번 용어 위주로 공부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자료실에 혹은 카페나 다세도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관용도 문제를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하신다면은 이 설비 과목에서 최소 16개 이상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전기 설비를 외우는 거 싫어하셔가지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과목 그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과목에서 뭐 몇 개, 뭐 말씀드린 최소 16개 정도를 맞춰가지고 시험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전기 설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